저는 오늘 되게 미래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에너지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AI가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 사진 같은 되게 엄청나게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것 같아요. 뭐 요새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되게 많고, 뭐 요새 중국에서 석탄을 안 떼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랬던 과거의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전 지구적으로 공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화력 발전이나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들을 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고요.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전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또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일반 가정 집이나 아파트에도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ES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많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이 되게 좋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는 에너지라는 거는 그때 바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자원이었는데요. 이제 ESS 같은 걸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되게 많이 깔리면서 에너지 산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전에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은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하루 전에 내일 전국에서 에너지를 몇 시간마다 어떻게 쓸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국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너지를 뿌리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저쪽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는 그런 되게 중앙 집중형된 에너지 시스템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태양광 패널, 그리고 ESS, 전기차 이러한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면서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탈중앙화된 형태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희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고 그다음에 거대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형태였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모든 개인과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ESS나 전기차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남는 잉여 에너지는 뭐 한전이나 그리드나 아니면 옆집, 우리 커뮤니티에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탈중앙화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화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바뀐 건 그거예요. 옛날에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건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건물들에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에너지가 생산되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에너지가 저장되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이러한 에너지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해서 AI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전력 수급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여서 뭐 블랙아웃이나 정전 같은 걸 경험해 보신 분은 많이 없을 텐데요. 이런 정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광주나 전남에 있는 한전 같은 곳에서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생산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지금 만드는 걸 바로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쓰는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정전이 나가지고 저희가 전기를 쓸 수 없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나라 전체에서 다음날 전기를 얼마나 쓸지를 이런 한전에 있는 비상대책상황실 이런 곳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예측을 하면은 거대한 화력발전소에서 그 플랜에 맞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복잡해진 에너지 시스템에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하게는 전 세계에서 3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한국에서는 2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넷제로 빌딩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말을 요새 되게 많이 써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넷제로 빌딩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에너지를 생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에너지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그러한 형태의 건물을 넷제로 빌딩 혹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요. 이러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을 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태양광 패널을 깔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열 효율이 되게 좋은 창호를 사용한다든지 창문을 사용한다든지 되게 환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형태로 집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단계에서 고려가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건축 단계에서 고려가 되면은 건축이 이루어지는 후에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세계가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얘네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것 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 아니 냉난방 시스템 이런 것처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ESS나 전기차에 들어있는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분산 전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태양광 패널에서 에너지가 언제 생산되는지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언제 에너지를 판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분산 전원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초단위로, 분단위로 발생을 하는 저해상도 매크로 데이터와 저희가 따로 저희의 하드웨어나 여러 회사에서 만든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측정한 고해상도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해상도 데이터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태양광 패널에서 언제 에너지가 얼마큼 생산됐는지, 그다음에 이 건물에서 나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전기차가 언제 들어와가지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충전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오른쪽에 말씀드리는 이런 고해상도 에너지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안에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안에 교류의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정보들인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해상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플러그에 꼽혀 있는 그러한 기기들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어떤 것인지도 A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저희 이제 집 전체에서 쓰는 기기들을 하나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계량기 하나에서 포트라든지 여기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러한 기기들이 분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 냉장고를 내가 언제 세탁기를 켰고 언제 세탁기가 꺼졌고 언제 에어컨이 켜졌고 언제 에어컨이 꺼졌고 걔네들이 각각 그 시간 동안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저희가 설치한 하드웨어와 에너지 데이터와 에너지 AI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는 제가 하루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사용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크로 데이터, 저해상도를 측정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옛날과는 다르게 모든 개인과 모든 건물들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됐고 저장할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소비할 수도 있게 됐고 판매할 수도 있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할지 누가 정해줘야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필요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이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 전원인데요. 태양광 패널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1년 동안, 하루 동안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에너지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서는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집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에너지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밖에 보면 뭐 전기차가 주차가 돼가지고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들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얼마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미래에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랑 이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들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거랑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패널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는 낮에 생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시간에. 근데 저희가 낮에는 집에 없기도 하고 저희가 뭐 직장으로 나가 있기도 한데 그 시간에 저희가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태양광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 낮에 생산된 태양광의 에너지를 만약에 그때 내가 안 쓴다면은 전기차라든지 ESS에 충전하는 선택을 AI가 하게 되고, 그러면 그 AI가 내가 밤 시간에 혹은 저녁 시간에 언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기억을 해놨다가 저 사람이 밤 시간에 돌아와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이 태양광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해야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밖에 있는 송전선과 집이 이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한전이나 이런 그리드로부터 에너지를 사서 쓰기만 했지만 이제 에너지를 저희가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옆집에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게 됐는데요. 이것도 언제 세상에 전력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 때는 에너지가 전기값이 굉장히 싸게 측정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시간에는 전기값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언제 24시간 동안 전기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해서 AI가 나는 그럼 언제 전기를 사고 언제 전기를 팔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언제 어떤 패턴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고요.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저희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쓸 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옛날과 다르게 차이점이 생긴 점은 우리가 낮에 발전되는 태양에너지를 밤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전에는 저희가 쓰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화력 발전으로 온 에너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고,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싶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를 사용하기만 했지만 이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춰지게 됐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낮에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잉여 에너지가 생겼는데 AI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낮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데 옆집이나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시간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루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 시간에 전기가 나는 필요가 없는데 저쪽은 전기를 굉장히 필요로 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 거야 라는 의사결정을 AI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원래 같았으면 낮에 생성돼서 그냥 사라져버릴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저도 다른 사람도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를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AI를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차들이 와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장에서 어떤 전기차는 2시에 들어와서 6시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전기차는 10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에 나가기도 해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정한 비율로 계속 전기를 충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는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싶은데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건물의 입장에서 지금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내가 전기차를 충전을 한다면은 화력 발전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게 돼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언제 얼마큼 전기차를 충전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요.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가 탈중앙화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모두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함으로써 내가 언제 얼마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언제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내가 언제 얼마나 에너지를 저장하고 판매해야겠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AI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환경적으로는 최대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 사용 패턴으로 저희가 전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